추석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송편! 제가 만든 거는 모두가 알았어요. 혹시 안 봤는데 알 것 같아요. 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는 보호자들이라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시즌에 우리가 고양이들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척 집을 방문해서 집을 며칠간 비워야 되는 상황일 때 1박 2일 정도 스케줄이면 그래도 집 떠나기 전에 집안 고양이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깨끗한 물로 싹 갈아주고 자동급식기로 나오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집안 곳곳에 나눠서 고양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여기저기 잘 두고 떠나시면 1박 2일 정도는 고양이가 뭐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크게 무리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2박 3일 잘 지내겠지? 아니요. 요때부터는 고양이도 힘들어. 2박 3일 동안 우리 화장실 변기 안 내리고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해. 펫시터가 오던지 지인이 오던지 제가 케어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한다. 인싸 성격이에요. 선택지가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중에 뭔가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거나 또는 당뇨병과 같이 혈당 체크랑 인슐린 주사 처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필요한 의료 처치 관리를 받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냥 뭐 건강해, 근데 뭐 어디 가든 잘 지내, 그러면 캣 호텔 또는 캣 콘도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예방접종 돼 있어야 돼요. 호텔링 할 때 예방접종 안 돼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 근데 요새 이상하게 최근에 고독성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종 보여요. 뭐 사람은 마스크라도 쓰잖아요. 손소독도 하고. 고양이가 드나드는 그 과정 중에 밥그릇이라던가 안에서 생활하는 장소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 있는 소독을 해야만 한다. 호텔링을 하는 분도 가는 분도 모두가 주의해서 이용을 하자. 여기서 더 나아간 1%의 핵인싸들 데리고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이미 다른 고양이가 살고 있어. 또는 활발한 개가 살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거 고양이 데려가는 거는 NO. 언제 가서 또 합사합니까? 가서 3박 4일 있을 건데. 고양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이 또 있어. 우리 집 고양이 성격도 완전 핵인싸야. 가서 반나절이면 막 적응해서 막 떡이. 대신에 당연히 고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화장실 필요하죠. 진짜 이렇게 먹튀하면 안 됩니다. 사모님, 뭐 캣타워까지 이고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가구를 좀 활용하고요. 화장실하고 아이들 숨숨집 공간, 식기류는 같이 가지고 가셔서 방 하나에다가 잘 세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고양이가 잘 적응하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성격의 고양이들은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라는 점,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벽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기능 저하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비대성 심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나이대가 보통 한 6살, 7살 때.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도 나중에 이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스트레스 요소가 많이 쌓이게 되는 상황에서 심장이 나빠서 폐가 물이 차는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심장 초음파 검사, 프로BNP 키트 검사, 사전에 검사를 하고 이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덧붙여서 고양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멀미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다 먹튀네요. 원래 다니시던 동물병원에서 안정제, 항구토제 이 두 가지를 복합 처방 받으셔가지고 이동하기 2시간 전에 쏙 먹여주면 아이가 울렁거려서 토한다거나 이동 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걸 같이 좀 예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전약 처방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 또 궁금해지는 거. 그러면 먼 길 갈 건데 아침 든든히 먹여서 가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이동하기 3시간 전까지만 먹고 다 치우는 게 가장 좋아요. 위내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시간 전에 투약 후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근데 뭐 완전 인싸야. 얼굴 부벼.
러빙하고 번팅하고 어유 왔어요 반가워요 용돈 좀 주세요. 고양이도 이제 막 계속 피해 다니다가 가끔 짱나면 이제 또 물어 때려 이러면은 몹쓸 고양이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고양이와 스킨십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는 막 쫓아가서 만지면 안 된다 꼬리를 붙잡는 거는 안 된다 쓰다듬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지 아이도 안전하고 고양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전교육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소심한 성격일 때 항상 문제죠. 사람만 오면 숨고 사람만 오면 식음전폐하고 외부 방문자 공격성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방 하나를 격리해서 고양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거기에 이제 너무 답답해할 것 같으면 그냥 방묘문 정도 확실하게 해서 닫아주는 정도. 그래서 자기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밖에 보고 싶거나 나오고 싶을 때는 나올 수 있도록 대신에 사람들이 그 방에는 자주 드나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경우에는 안정제 하루에 2번 먹으면 그래도 한 3시간씩 처방을 받으시거나 식음 전폐하는 경우에는 식욕촉진제 미리 받아 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좀 고양이가 좋아하는 기호성 높은 뭐 습식을 주신다거나 동결건조 파우더 같은 걸 좀 뿌려 주신다거나 특식으로 고양이가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케어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특식이라고 해서 평소에 진짜 생전 안 먹어본 거 갑자기 먹으면 또 배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경험해보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들을 특식으로 제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명절 지났을 때 개들이 병원에 오는 가장 높은 내원하는 이유가 급성췌장염. 전이나 뭐 갈비 막 이런 거 사람 먹는 것 중에 기름진 거 먹으면 걔는 완전 육식이 아니고 잡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급성췌장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성 질환이 더 많아요. 이를테면 뭐 급성 위장관염 특발성 방광염, 티가 안 나는데 비대성 심근병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폐수종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특히 고양이 건강 상태 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응급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푹 잘 때 호흡수가 30회가 넘어가.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한 번, 오르락 내리락 2번. 이거는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2차적으로 폐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최대한 빨리 병원 내원해서 심장 기능 평가 꼭 하셔야 된다. 6개월령 미만의 고양이, 새끼 고양이는 30회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욕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이 대사 체계 자체 특징적으로 못 먹으면 지방간이 생겨요. 명절 지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급성 위장염 오고 해서 식욕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조금씩 먹었던 거야. 지방간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좀 비만냥이들이 더 쉽게 지방간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율급식 뭐 사료 먹긴 먹네, 먹는 모습 보이네 이래가지고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 식욕 떨어졌다, 기저질환 있는지 보시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서 식욕촉진제로도 1차적으로 사용해보고 병원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 소변, 배변 상태 괜찮은지 이런 부분까지 집에서 건강검진 하듯이 살펴보셔야지 명절 이후에 갑자기 또 우리 집에 심하게 아픈 경우들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절 음식 중에 고양이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포도 고양이 먹으면 바로 그냥 신부전입니다. 급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으로 핍뇨기, 그냥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딱 오잖아요.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거트 같은데 이렇게 포도 딱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막 해서 맛있다고 그냥 덜 먹으면 뒤도 보지 마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그냥 수액 맞은 상태로 봐야 돼요. 추석 어떻게 하면 고양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김명철 수의사가 안내 드렸으니까요. 요 수칙들 잘 따르셔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도움 되셨다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집 애들 어디 간 거야? 화순 내려갔나? 세배 용돈 주세요.
우리 집 고양이를 두고 여행을 가야만 하는 집사님들, 요거는 그냥 최소한으로 해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 강아지랑 함께 가는 여행 패키지들도 찾아보면 막 있고, 사모님 애기씨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 가서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려. 여행은 이틀, 2박 3일인데. 인간은 여행을 가지만 고양이들은 결국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다 남겨둘까? 가장 고양이다울 수 있는, 약간 정치인 같았나?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자동 급식계, 자동 화장실 있으면 일주일 놀러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외로워요. 1박 2일 정도는 특별히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사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장소에 세팅해 주시고 떠나기 직전에 화장실까지 치워주시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박 3일부터는 온정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펫시터를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는 평소의 친구, 이거 이제 대인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나옵니다. 큰 고양이는 집을 비울 때 무조건 작은 고양이한테 돈 주고 애들을 이제 맡아달라. 아, 돈 주시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집 고양이들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에게 고양이들 사냥놀이, 사료, 화장실 치워주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부탁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업체를 선택을 해서 고양이들 펫시팅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펫시팅을 할 때도 이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짧게 여행을 떠나실 때 펫시팅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세요. 경험해본 우리 펫시터가 잘해. 우리 집 고양이들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마음을 쏙쏙 알아서 케어를 잘 해주신 분이었다면 다음번에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또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택 매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간을 넉넉히 두고 펫시터를 신청을 하는 방법 무조건 좋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잘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 고양이는 어느 정도 소심한 편이라서 먼저 접근하는 거는 무서워해요.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과하게 만지면 갑자기 깨무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식의 고양이들의 기본 특성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는 건사료는 하루에 이렇게 몇 번 나눠서 주고 습식 사료는 하루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 주는 법도 같이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평소 고양이 케어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펫시팅을 맡기고 떠난 시점에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특발성 방광염이 온다거나 심하게 토한다거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다니던 동물병원이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아플 경우에 이 병원으로 치료를 가서 케어를 해주세요. 아팠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펫시팅 업체에 미리 문의하시고 근처에 살고 있는 비상연락처 하나 남기시는 게 좋죠. 좀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개입하셔서 고양이들 치료 진행이라던가 입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이 케어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냥 불안하다, 또는 우리 집 고양이가 계속 약을 좀 챙겨 먹어야 돼. 근데 다행히 너무 쫄보는 아닌 거죠. 낯선 환경에 가도 2-3시간 지나면 금방 그 공간에 적응을 하고 일상생활 하듯이 사료도 먹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호텔링이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성격에 달렸어요. 3일 동안 밥 안 먹어. 이런 친구들 호텔링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무조건 미리 다 이거 해놔야 돼. 호텔링 공간은 저만 쓰는 게 아니죠. 백신! 공간을 아무리 깨끗하게 케어를 한다고 해도 다른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각보다 아주 넓지는 않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곰팡이성 피부병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종합백신 기초접종 완료, 추가 접종 완료 또는 백신 항체가 검사를 했더니 충분히 있어. 기본적으로 하나는 옵션을 갖춰야만 하고요. 호텔링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야외 공간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모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구충약, 심장사상충 예방도 할 수 있고 뱃속에 내부기생충 같은 벼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도 방어력을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호텔링이나 이제 입원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애들이 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아이가 평소에 먹던 사료, 처방식 같은 거 잘 챙겨서 입시를 하는 게 좋고요. 호텔링 하기 전에 몸무게 꼭 체크해 놓고 호텔링 끝나고 나서 몸무게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살이 많이 빠지진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상외로 우리 집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심한 뭐 장염이 온다거나 2차적인 어떤 질병 상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먹어야 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약 떨어지지 않게 챙겨서 투약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온전한 호텔링의 준비가 끝났다. 근데 나만 준비 끝났다고 우리 집 고양이도 준비가 다 끝난 거 아니죠? 처음에만 낯가림이 심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라고 하면 그 호텔링 하러 가기 전에 안정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먹인 상태에서 호텔링을 시작을 하거나 하루 정도는 밥을 좀 안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 식욕촉진제도 따로 처방받아서 혹시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끼 이상 안 먹으면 꼭 식욕촉진제도 챙겨서 먹여주세요라고 당부한 다음에 입시를 하십시오. 괜히 우리 집 고양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몇 끼나 굶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 아픈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성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새끼 고양이 있을 때는 가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어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고양이를 혼자 두는 거는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에도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고양이들이 되게 호기심이 넘치면서 너무 막 심심해서 난리가 나요.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막 다 풀어헤치고 뜯어먹다가 이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가 아닌 성장기 고양이 하루 동안 집을 비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나가자! 여행 가자! 지금 다 부릉부릉 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 고양이들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서 우리 집 고양이를 더 잘 케어하려면 이렇게 나는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 집 고양이의 나이, 성향, 집에서 케어할지 전문 호텔링을 맡길지 이 부분까지 결정하시고요. 고양이 특성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고양이도 안전하고 보호자분께서도 만족스러운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이랑 처음으로 외출을 할 거예요. 오늘 이동장을 이용해서 사모님이 집 밖에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동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던 냄새가 묻어있는 이런 깔개, 이동장 깔개, 무엇보다 중요한 추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도 먹을 추루를 조금 준비했고요.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 새로운 자극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장을 덮을 덮개까지 준비를 했어요. 사모님, 추루로 사모님을 유혹을 해서 이동장 안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동장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훈련은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사모님의 이동장 적응 훈련을 하겠습니다. 추루에 유산균 섞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드세요, 사모님. 자, 뭘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좀 맛있는 거 먹어서. 이렇게 문도 슬쩍 닫아봅니다. 여기도 이동장 안이 안전한 공간 그리고 좋은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 병원 가거나 외출할 때 아이들이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는 처음부터 여기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알아서 거부감이 안 생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적응하면 슬쩍 이렇게 닫아만 놓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그냥 나올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이 동작 딱 꺼내가지고 병원 갈 거야 이러고 병원 가면은 막 붙잡고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애들이 이 동작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엄청 잘 먹고 있어요. 납치해볼까요 이제? 덮개를 덮고 엉덩이를 살짝 밀어놓고. 아, 이 동작 왜 이렇게 작아? 아직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모님. 원래 좋아하던 장난감으로 괜히 이렇게 장난도 좀 쳐주고요. 사모님 처음에 집에 올 때 이렇게 덮어가지고 집에 같이 오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참고로 병원 가는 날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차를 타고 시동 걸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연습만 할 거예요.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나가는 김에 겨우내 아직까지 못 맡겼던 옷들도 조금. 지금 차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먼저 차에 태울게요. 이동할 때 안전벨트로 고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아이들도 갑자기 이동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무서워. 그리고 측면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최대한 낯선 청각이나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덮어주는 거거든요. 힘들어 보이시. 벌써 지치지. 차 시동을 제가 걸 거고, 시동을 걸자마자 간식 보상을 주는 것부터 이어서 할 거예요. 고양이들 평소에 차를 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차 엔진음이나 시동음 자체도 아이들한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에 왔을 때, 차 소리가 날 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사모님 타시죠. 네. 애기 너무 커졌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차에서 시동을 먼저 걸고, 시동을 걸면 요 간식을 우리 사모님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무서운가 봐. 아예 이 동작을 열지 말고. 열지 마. 네, 안 열고 어떻게 주나요? 그렇게 주면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적응 안 됐을 때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에 묻었어.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주세요. 조금 안정될 때까지. 안 먹는데. 사모? 사모? 사모님. 사모? 같으세요? 사모?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잘 할 수 있어. 차 타고 아무 일 없다는 거 알려주면 되니까. 오, 잘 먹네. 엄청 잘 먹네. 역시 사모님은 핵인싸였어. 자, 그러면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남태령 세탁소 들리면 욕심 부리신다고 첫날 차 타고 막 너무 멀리 이동하시면 애들이 다음부터는 이동장에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씩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하기야 뭐 양양펀치 가족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막 뿌리시고. 오, 괜찮아. 괜찮다고 해주세요. 괜찮아 애기? 애기?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진짜 트라우마가 생기겠네요. 엄청 생기죠. 애기 엄마 있어? 이러면 알아듣나요? 얘네들이? 안정을 그냥 좀 찾나요? 목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편안해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호자분이 달래주시는 건 상당히 좋아요. 사모님. 아이고, 차댈 데가 없어요. 사모님. 사모님.
다녀올 동안에 네. 아이 추루 조금만 주세요. 네. 금방 올게요. 사모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사모님 괜찮아요. 갔다 올 거야 아빠. 아빠 여기 있네. 사모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시야를 좀 가려주겠습니다. 안 먹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원래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으로 빨리 갑시다. 아, 옷은 9개 맡겼어요? 네. 얼마예요? 아, 그 찾을 때 내면 된다고. 얼마인지 비밀입니까? 안 알려주시던데? 억울한 사모님. 내가 왜 여기에 억울하다오. 이 인간놈들이. 올라가기 전에 시동을 끄고 차에서 간식 보상을 다시 한번 줄게요. 사모님이 과연 먹을까? 사모님 이제 벽 봤다. 완전 긴장했다. 사모님 아이고 막 파고 들어가네. 숨겠다. 사모님 이거 먹을까? 치르. 사모님 사모님. 무서워져. 괜찮아.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주차 녹화 시작한 거야. 오히려 너무 밖에 있는 시간이 길면 지금 사모님 상태에서는 훨씬 더 긴장감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훈련 잘하고 왔는데요.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무조건 그냥 막 이동장을 꺼내지 마시고 앞에 입구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무서워. 그리고 아이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으면 장난감을 좀 활용하면 좋아요. 양. 긴장감 푸는 데는 놀이가 최고지요. 마상마상. 마상이군 사모님. 나를 차를 태우다니. 어이구. 이제 먹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차에 갔을 때 간식 보상하시고 돌아왔을 때 간식 보상하시고 그러면 아이가 이동장을 이용했을 때마다 이런 보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장을 타는 거죠. 그렇죠? 이동장을 타고 외출해서 차 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 갈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됐어, 이제 그만 먹어. 너 마음 다 풀린 것 같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여기 잘했어요, 사모님. 사모님, 너 이거 훈련 다 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주사 꼭 너 이거 훈련 다 끝나면 아빠 병원 갈 거야. 해맑은 우리 사모님입니다. 뭐해? 지금 페시탑으로 오셨어. 엄청 신나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거 볼 거면 그냥 올라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기 씨도 가자. 가방에 쏙 넣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죠. 유산균이랑 세트립. 원래 유산균 내일 챙겨줘야 되고 장난감. 요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일매일 오시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2번 하셨어요? 약간 유난? 좀 유난. 이렇게 가기 전에 아빠가 누구 밥을 데리고 갈까? 아이고 싫어. 이렇게 뭐가 싫어. 사모도 자기 귀찮은 거 할 거 봤지? 응. 도망가려고. 전달사항은 어플로 남겼으니까 뭐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말씀드려도 되겠다. 실시간. 애기씨 아빠 갔다 온다. 사모도 집 잘 지키고 있어. 집이 너희를 지키고 있겠지. 너희들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다려봐. 이거 하나만 하고 맘마 먹자. 응, 갈 거야? 아이고. 여기다 둘게, 여기다가. 애기씨가 다 뺏어 먹었대요. 다 뺏어 먹었대요. 오, 진짜 좋아하네. 그냥 줄을 좋아하는구나. 우와, 진짜 이걸 놀아줄 걸 그랬네. 이모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오이구, 오이구, 그거 잡았어? 우와, 역시 사원님 엄청 잘해. 고양이야, 어떤 고양이야? 이씨도 비치러자. 간식 하나만 더 주고 가시라고 할까? 왜? 보고 싶어서? 보너스. 치킨 시켜주는 거예요? 응. 아빠 못 가니까. 알았어, 소리 듣고 오는 거 봐. 이모 간다잉. 잘 꺼내 먹어. 이모라고 너 너무 실망하는 거 아니야? 애기씨? 애기씨. 이모는 안 뺏길 건데? 예쁘나, 아이고 예뻐. 잘 잤어? 왜 눈곱이 안 떨어졌죠? 똥도 이쁘게 싸. 귀여워. 사모님. 예쁜 고양이가 먹고 싶어서 왔나? 귀여워. 엄청 반겨줄 것 같지? 애기씨! 시터 언니랑 재밌었어? 애기씨, 자유를 만끽했어 아주? 사모가 갑자기 반겨주는데? 아. 깜짝 놀랐다. 뿌룩뿌룩거리네. 케어볼 안 먹었겠지? 응.